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0일 저녁 7시 15분입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헌법 제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은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가결시켰으나 박 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 정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받아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다만 해임 건의안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과반의석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확실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해임 건의안에서 지난 18일에서 24일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국격 손상과 국익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지나친 선동적 발언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빈소에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이걸 또 문제를 삼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부실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MBC가 거의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 조롱했다는 이 가짜뉴스, 저는 지금 가짜뉴스라고 단정을 합니다. 가짜뉴스에 근거해가지고 장관을 해임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윤 대통령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박진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폄하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밤잠을 설쳤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조문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했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어제 휴전선을 방문해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몸소 둘러보고 돌아갔다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글로벌 비전을 평가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권에서만은 당략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야당의 질책 차원에서 경청하겠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새로운 계기로 삼아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외교 안보 부분입니다. 외교 안보 부분과 탈원 정책을 중단시킨 것이라든지 잘하는 일이 참 많은데, 다만 홍보에 미숙해가지고 쓸데없는 좀 억울하게 보이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게 여론에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또 4%포인트나 떨어져서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정운영 잘한다가 지금 24%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나 여론의 악화에 흔들리지 않고 말하자면은 계속 자기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기조는 뭐냐? 결국 국가 정상화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안보 정상화입니다. 밀어붙인다면은 지지율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또 표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차피 역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박진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제 영국 외무장관이 여기 와가지고 박진 장관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멀리 런던까지 와서 조문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는데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에서 조문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텔레비전 중계도 안 봤습니까? 그게 조문 아닙니까? 조문이란 게 연결식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찰스 3세가 주최한 리셉션에 가서 상주인 찰스 3세에게 경건하게 조의를 표해서만 되는 거지. 그날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 빈소를 못 간 걸 가지고 요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조문 실패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 더구나 MBC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녹화 영상에 근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을 하면서 조롱했다는 기사를 띄우고 이게 외신을 타고 세계에 퍼지니까 MBC는 무슨 특종이나 한 것처럼 미국 측에 그 반응을 묻고 해가지고 이 사건을 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까지도 MBC는 자신들의 그 바이든 쪽팔리면 어떻게라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반박하려면 확실하게 바이든 쪽팔려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보에 대해서 지금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건 조작이 됩니다. 고의성이 들어가니까. 그건 형사범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민주당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면은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해임시키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다만 그게 정상일 때입니다. 정상. 이런 민주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하는 정당이 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격합니다. 다른 법안은 그러니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게 의결이 되는데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를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멋대로 다수당의 횡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을 아무나 다 해임 건의안으로 낙마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래 되면은 이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회 중심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 부족이 되면은 또 뒤집어습니다.
너무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이해하라. 이거 안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 설명 부족이 또 발생한다면은 또 뒤집어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다 받아들였는데 당신은 독재자냐 이렇게 나올 때 반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격을.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자체가 가짜 뉴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